마케팅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약간 왜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대표님, 네. 저 이번에 블로그에서 좋다고 해서 보고 네. 샀는데 네. 망했거든요. 네. 이게 근데 바이럴이었던 것 같은데 음. 카페에도 이런 검증 안 된 바이럴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많은데 이제 순식간에 삭제가 되죠. 바이럴이 나쁜 표현은 아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바이럴 진짜 네. 부정적인 느낌 많이 들잖아요. 네. 바이럴의 개념이 정확히 뭐예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에서 따온 개념인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나 좋은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 올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게 원래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맘스런 캠페인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맘스런 캠페인이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옐로 카펫을 까는 거예요. 옐로 카펫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에 노란색으로 바닥에 칠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눈에 더 잘 띄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비용이 드니까 각각의 엄마들이 모여서 이마트랑 같이 하면서 이마트를 자주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마트에서 이용한 사람들마다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준 거죠. 그걸 다 같이 모아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앞에 옐로 카펫을 깐 건데, 생각보다 쉽고 그다음 의미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알려주는 거죠. 인스타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다른 카페에도 올리고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거든요. 이런 것도 바이럴 마케팅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고 좋게 활용하면 좋을 수 있죠. 예전에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바이럴 마케팅 해준다는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많이 오죠. 이거를 해도 되는 걸까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딱 명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마케팅을 해주겠다 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어쨌든 모든 제품을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이럴 마케팅인 건데, 그 업체가 어떤 의도로 그거를 뭐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마케팅을 하는데 그 마케팅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게 있고, 이 방법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그냥 뭐 바이럴 마케팅 업체입니다, 뭐 우리는 아이디어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고, 그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 침투 마케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침투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그래도 용어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침투 마케팅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약간 왜 침투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전 정말 좀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 맘카페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침투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침투하지 말고 잘 어울리면 안 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엄청 논란이 됐었죠. 대가성 후기였는데, 대가를 받았다는 걸 밝히지 않고 후기를 올린 사람들 때문에 다 이제 뭐 유튜브 활동도 안 하고 막 사과 영상 올리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밑에 다 무조건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카페도 표기해야 돼요. 보통은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가를 받고 했다는 걸 적으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느낄까봐 이제 운영진들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냅두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적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뭔가 대가를 받았으면 무조건 적어야 돼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적는 아이디들이 다 불법 아이디예요. 내가 내 아이디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 지인 아이디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거는 쓸 수 있죠. 근데 어디 뭐 해킹한 거, 다른 나라 막 아이디 막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의도용 뭐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건 완벽한 불법이에요. 회원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업체들이나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회원들한테 쪽지를 보내요. 많이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음식점을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후기 좀 적어달라, 이렇게 쪽지가 오거든요. 이거 그냥 적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가성 후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침투 마케팅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케팅 하는 그런 대행사 분이었는데, 허위 후기 올리고 이런 거 너무 싫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놓고 홍보를 하면 홍보가 잘 돼요? 아닌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대놓고 홍보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빨리 이걸 효과를 내려고 자꾸 이렇게 요령을 찾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나중에는 더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더 홍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투 마케팅 하면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바로바로 잡아내시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엄청 티나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만 잡는 게 아니고 카페를 사랑하는 엄청 자주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잡아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본인들만 모를 뿐이죠. 보통 들어오자마자 홍보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초보. 정말 딱 티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방문 수보다 또는 댓글 수보다 게시글 수가 현저히 많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일반 회원은 자기 한 아이디로 하루 종일 접속을 하는 건데 침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10개의 아이디를 하루에 접속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튼 10개를 24시간 안에 하려면 하나당 접속 시간이 뭐 2시간?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밤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커뮤니티 와가지고 약간 쑥스름도 타고 글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고민했다가 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들이다 막 3개 막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목적이 있어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파악이 가능하고 낯선 아이디가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아토피에 좋은 제품 없나요? 이렇게 딱 질문을 올려요. 그럼 또 낯선 아이디가 댓글을 달죠. 뭐가 좋아요 이렇게.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낯선 아이디가 또 동일한 그 댓글을 달고 한 3-4개가 동일한 댓글이 달려요. 나는 이 제품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엄청 추천을 해. 요즘 새로 나온 건가? 이러고 나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 답변 단 사람이 또 질문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뭔가 의심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답변 단 사람들한테 클릭을 해보면 또 같은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 비업체 제품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날 잡으면 다 잡히는 거죠. 그러면 한 명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 고구마 줄기 파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홍보한 제품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회사가 결국에는 이 침투 마케팅에 대한 수주를 했구나라는 건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바이럴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제품이 정말 사람들한테 회자될 만한 뭐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비주얼이 있거나 맛이 있거나 뭐 이래야 돼요. 다른 제품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질이 더 떨어지는데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이걸 써본 고객들이 스스로 나의 SNS나 카페에 올릴만 한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제품을 쓴 사람이 온라인에 적어줘야 돼요. 굳이 적을 필요를 못 느낄 수 있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말 올리고 싶게끔 뭔가 해줘야 돼요. 그게 뭐 이벤트라던가 뭐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비주얼적으로 되게 예쁘다던가 후기를 올리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되게 재밌게 만든다던가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걸 올리는 사람들이 신뢰도가 있냐. 카페 내에서도 뭔가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후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인스타에서도 체험단 같은 걸 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은 사실은 체험단 막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싶어 해요. 자기한테 또 체험단 후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막 신청하는 사람들이 막 팔로워 10명.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올려줘야 한다는 거. 약간 이렇게 3가지 정도 좋은 바이럴을 하기 위한 그런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내 제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면 쉽지 않다. 바이럴 마케팅이 이런 거거든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라서 처음에는 조금 사용하는 거였지만 나중에 정말 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초반에 돈 태울 때만 잠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케팅 비용을 들일 바에야 내가 그냥 한 커뮤니티나 한 SNS 안에서 뭔가 충실하게 뭔가 쌓아나가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공동구매를 여러 번 해보면서 네이버 라이브 쇼핑도 굉장히 많이 했고 하루에 4시간 막 연달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건 결국에는 제품이다. 제품이 좋은 건 저희 라이브 쇼핑 안 하고 그냥 카페에 공지만 올려도 많이 나가요. 제품이 안 좋은 건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한들 오히려 나와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의 뭔가 신뢰도만 깎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바이럴보다는 제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침투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